네, 여행 전문 기자 이윤정 기자의 야심작입니다. 우리를 또 오늘은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 반세기를 넘어서 명맥을 이어온 이 책방 마을이 있어요. 네. 새 책을 파는 곳이 아니고요. 헌책만을 파는 곳입니다. 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네. 예전에는 서울 청계천에도 있었고요. 네, 네. 대구 극장 앞거리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대도시에서는 다 재개발한다고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네. 이 부산 보수동이 굉장히 유명하고 아직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해요. 네. 어떻게 아는 거예요? 예능 때문에 아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그 네. 이전에요. 네. 아는 지인께서 그 부산 여행을 갔다가 저한테 헌책방 골목에서 네.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분이. 네. 그때 뭐 예능에서 그 보수동에서 현진건의 빈처 원본을 찾아라 뭐 이런 거 있어서 그 뒤로 보수동에 사람들이 또 엄청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보수동은 뭐 책을 사러 오시는 분들 많지만 사진기 들고 출사 나오시는 분들 정말 많고 네. 저는 부산 취재 가기만 하면 이 보수동을 꼭 들립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도 갔다 왔는데 저는 토지 1, 2, 3권을 득템하는 예, 헌책방에서 좀 저렴하게 또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많은 책들이 있어서 참 좋은데요. 네. 이 역사만 해도 부산의 부산을 대표할 수 있다는 역사를 아주 안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전쟁 때 부산은 다 피란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몰려오면서 갖가지 물건들을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미군 부대에서 물건들 많이 받아서 국제시장이라는 곳에서 그렇죠. 막 갖가 온갖 네. 뭐 수입품과 뭐 말할 수 없는 잡동사니들을 많이 팔았다고 네. 해서 아직도 그곳이 남아 있는데요. 이 보수동 헌책방 골목은 바로 그 골목에서 사과 괴짝에 피난 때 갖고 온 책들하고 이 미군 기지에서 갖고 온 이 책들을 모아놓고 팔던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50여 곳이 아직도 헌책방에 남아 있다고 해요. 이 부산 헌책방 골목도 전쟁하고 좀 연관이 있었군요. 예. 근데 몰랐어요. 어떻게 그 전쟁통에 책은 꼭 가지고 또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것도 저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이 예전에 들어요. 이 사진 보면 네. 정말 책을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오신 분들 많고요. 네. 이때는 정말 책 구하기가 힘들어서 거리에 내놓기만 해도 팔릴 정도였다고 해요. 예. 실제로 그 네. 상황관계를 보면요. 네. 그 경제가 어렵거나 뭐 뭔가 큰 분란이 있거나 책 읽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사실 책에 대한 갈급함이 가장 크고요. 와. 오히려 경제적으로 풍요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 책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전쟁이 혹시 나면 짐을 뭘 챙겨야 될까 그러면 책이 우선순위에 들어갔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도요. 무거워서 일단 옮길 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네. 전쟁 직후에 한국은 기적과 같은 발전을 네. 이루었지 네네.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지적인 어떤 욕구들이. 예, 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 기반이 돼서 그 결국 자녀에 대한 교육열로 이어졌고 사실은 인적인 자원들이 한국을 이만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책을 골라야 되겠네요. 그럼요. 아니, 계속. 가더라도 예, 계속. 네. 네. 실제로 여기서 책방 하시는 헌책방 하시는 이제 사장님 만났는데 50년 넘게 여기서 하고 계시고 네. 이제 들어보니까 얘기도 참 기구해요. 13살 때 이 하동에서 동생 3명을 데리고 배 타고 오셨어요? 예, 자갈치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1969년에 5층 건물을 지었는데 그 전에 책을 이 외국인 선교사 따라서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요. 영어로 된 책들을 다 얻어온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거리에 내놓기만 해도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때는 책을 파는 게 힘들었던 게 아니고 책을 구하는 게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네. 이제는 앉아있으면 그냥 책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층 건물에 정말 빼곡하게 책을 쌓아놓고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도 정확하게 몇 권인지 모르는데 자기 그 가게에 있는 책만 몇십만 권이다라는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예전에 왜 책도둑은 혼도 안 낸다 그랬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기서 책 없어지면 그래도 혼은 나겠죠? 경찰에는. 그럼요. 네. 매년 축제도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던 네. 게 이제 보수동 헌책방 거리인데요. 네. 처음에는 저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근래 들어와서 시나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젊은 이제 사장님들이 대대손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젊은 사장님들이 들어오셔서 네. 저렇게 예쁜 거리도 많이 꾸며놓고 계시고요. 가을 이 책
축제를 합니다. 근데 네. 요 시기가 바로 부산의 축제 시기예요. 왜냐하면 아. 자갈치 축제도 가을에 열리고요. 아, 네. 유명한 그 부산 국제영화제도 가을에 열립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요때 가을에 정말 집중적으로 와서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고 하지만 그때 와서 자갈치 시장도 보고 또 부산 국제영화제 골목 가서도 보고 이 책도 와서 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아니 뭐 지금 골목골목 전부 책가게 그야말로 네. 이거는 이제 책방이라고 해야지 딱 어울릴 것 같은. 네, 마을이 온통 책 마을일 정도로 네. 정말 예쁘고 저는 특히 책을 좋아해서 서울에 있다면 정말 매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골목을 들어서면 그럼 그 헌책방 냄새가 좀 이렇게 좀 나나요? 왜 그런 거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나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가 네. 저는 여기를 하도 자주 가서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요. 이 남포역에서 네. 내리면요. 남포동을 건너서 국제시장 올라가서 보수동입니다. 근데 아, 네. 국제시장 그 큰 길 건너편에 자갈치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바다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아. 바다 냄새 때문에 아. 책 냄새가 진하게 난다고는 느낌은 많이 못 봤지만 네. 이 풍경 자체가 요즘에 거의 볼 수 없는 정말 좁은 골목에 책을 다 쌓아놓고 없는 책 없는 골목이라서 네. 저는 이 사진 찍기도 바닥에 네. 시인들과의 시 제목들을 아까 써놨어요. 나왔는데. 예, 예. 그래서 그것들 찍으면서 다니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어. 예. 근데 어쨌든 장사를 하는 가게니까요. 그렇죠. 일단 문을 닫으면은 즐길 거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갈치장에서 회 먹고 밤에도 한번 가봤어요. 네. 근데 셔터를 내리면 네네. 그 셔터에 그래피티를 이렇게 많이 그려놨어요. 아. 그래서 거의 80% 정도가 셔터에 이 그래피티를 그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문을 닫는 날에도 가면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주 아. 예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래피티도 보시면서 이제는 사실 이 책만이 아니라 문화의 거리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향유하는 곳이기도 해요. 저런 거 좀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죠? 어쨌든 책하고 연관되시니까 뭐 저긴 자주 가시기도 하겠네요. 네, 뭐 부산이라 제가 자주 가지는 아, 못하는데 멀긴 하세요. 사실 너무 네. 좋아하는 네. 곳이기도 네.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이렇게 싸게 아. 이렇게 헌책 이런 그 개념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이 책의 세상을 구텐베르크의 은하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자와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 네. 인간의 어떤 보석 같은 반짝이는 그런 지식들이 마치 은하계처럼 펼쳐져 펼쳐진 있다. 것 그것이 네. 책의 세계거든요. 근데 헌책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오는 모든 책들이 복원되는 곳은 아닙니다. 이렇게 남아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 책들이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거나 이렇게 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헌책방에 비로소 꽂힐 수 있거든요. 네. 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책방은 또 이 새 책방과는 일반 서점과는 좀 다른 품위를 가지게 되죠. 책 자체가 뿜어내는 아우라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책으로 이 안에 있다. 네. 이런 어떤 포스가. 그리고 그런 것도 네. 있어요. 이게 영국에 가면 헤이온와이라는 헌책방 마을이 있습니다. 네. 아예 마을 하나가 전체적으로 다 헌책방인데요. 그 리차드 부스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옥스퍼드 대학 졸업하자마자 나는 이 헌책으로 마을 하나를 만들겠다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만들어 왔던 분인데 네. 이 마을이 지금은 뭐 전 세계의 책벌레들의 메카이기도 하고 네. 어떤 그 영국의 어떤 세계적인 문화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지난달에 우리나라 왔었어요. 리차드 부스라는 분이. 네.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하는데 그 말을 하나 남겼는데요. 네. 신간은 책을 펴낸 저자의 국가나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지만 헌책은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를 오가며 인류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헌책과 새 책은 그만큼의 큰 품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해 볼 만한 점이죠. 그렇죠. 살아남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렇죠. 책이 나오겠어요. 그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남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니까. 100년 가까운 그렇죠. 세월을 넘은 책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100년을 넘게 살아남은 겁니다. 네. 헌책방. 사실 아까 사진에서 보시면 굉장히 좁은 두세 평짜리 가게에 책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건물 위로 2, 3층이 더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따라서 올라가면 그 책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사장님이 어딘가 올라갔다 오십니다. 그래서 가보면 2, 3층에 정말 몇만 권의 책이 쌓여 있고요. 그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신기하네요. 기억은 못한다
한다고 하시는데 불교가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수험생 책은 저쪽에 문학은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다 마음속에 분류가 돼 있어서 누가 책을 말했을 때 그치 거기에 있을 거야 해서 가서 있으면 있는 거고 없어서 어디 숨어 있으면 어쩔 수 없다라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 구경을 다니니까 이 책들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서 여기 있다라고 네. 마치 딸 시집 보내듯이 그렇게 고이고이 이렇게 네. 차곡차곡 쌓아놓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책에 대한 애정이 일단 남다르신 분들일 거예요. 분들이니까 뭐 네. 이렇게 책을 아끼시면서 갖고 계시면서 사실 팔기 더 쉽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부산 가는 길하고 여행 팁 좀 부탁드려요. 부산 여행은 참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네. 서울처럼 지하철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취재를 워낙 많이 가서 이 부산역에 내려서 바로 자갈치역이나 아니면 남포역에 가시면요. 자갈치시장, 남포동 그리고 국제시장, 이 보수동 책골목이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포역에서요.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자갈치장이 있고요. 이 남포동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국제시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걸어 올라가시면 보수동 책골목이에요. 지금은 버스 정류장도 따로 생겼다고 하니까요. 찾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책과 거의 여행도 책과 함께 할 수 네.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듯한데요. 네. 부산 보수동 오늘 여행 잘 다녀왔고요. 김성신 출판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의 이윤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책은 참 이렇게 약간 아련한 그렇죠. 그런 느낌이 조금 남아있어요. 꼭 읽어야 될 것에 이렇게 한쪽이 계속 책을 며칠을 안 읽거나 아니면 몇 달을 못 읽었다 그러면 뭔가 이게 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꼭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네. 예. 친구 같은 느낌이 정말 있는 게요. 이 새 책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읽고 또 읽고 늘 보던 책이 더 정이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손때가 묻은 책들. 네. 네. 금요일 주말 이용해서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주말을 나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다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